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치권 정말 갖은 이슈들이 몰아쳤죠. 특히나 사법 진통이 상당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함께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개인적으로 저의 법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장윤미 영광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늘 또 사법 진통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청취자분들 그 퀴즈가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 하나만 짧게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내드리고 오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호가 착용하게 될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가 됐는데, 이 유니폼의 공식 모티브가 된 게 있습니다. 배우 공유 씨가 인기리에 종영된 모 드라마에서 900여 년 동안 심장에 칼을 꽂고 살아가는 이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1번 두꺼비, 2번 도깨비, 3번 족제비, 4번 연회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변호사님 지금 퀴즈 들으셨잖아요. 네. 배우 공유 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 넷 중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상당히 즐겨보고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힌트를 마구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두꺼비, 족제비 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두꺼비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두꺼비요. 네. 약간 비슷한 발음에 또 정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번 그 결과를 보고 뒤집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고발 당시에 들어갔던 것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으로 15년에 이 경자동 일대에 뭐 두산, 네이버, 차병원 등 여러 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들로부터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이 어떤 후원금, 광고 집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돈이 기업 6곳으로부터 한 160여 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예. 그분이 실제로 이재명 지금 실제로 금원을 수령했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성남FC라는 제3의 기관에 금전을 수령한 것도 제3자 뇌물로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이 수사에서 상당히 오래 지난 부분이에요. 경찰이 검찰로 이 혐의가 있든지 재판에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따라서 혐의를 좁힌 부분을 보면 지금 거론한 기업들 중에 두사에 한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네. 예. 그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저희 전화 연결을 좀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자, 오늘 사법 이슈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일, 이 의혹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이슈들, 결과가 1년여 만에 뒤집혔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좀 깔끔하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뇌물죄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이제 뇌물죄는 대가성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뭐 선물이나 아니면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뇌물로 의유를 하고, 비교적 받은 주체가 공무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제3자 뇌물죄인 건데요. 예.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3의 사람 내지 기관에 금전을 수령하면서 대가를 봐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뇌물죄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주게 하면 그게 뭐 후원의 명목일 수도 있고 이번 성남 FC 건처럼 이 시민 구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뇌물죄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법이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게 통상의 뇌물죄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그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성남 FC가 받은 후원금이 결국은 뇌물이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두산이 사놨던 3,000여 평의 땅은 병원 용지였습니다. 병원이요?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용지 활용을 병원으로만 한정지어서 활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당시에 뭐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용도를 변경해달라.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줄 것을 좀 요청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공문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보통은 기업들이 한 지자체의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비율로 학교 부지로 뭐 낸달지 공원 부지로 기증을 한달지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상업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한 층 정도는 성남시에 귀속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원을 성남FC 등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경찰에서는 뭔가 용도 변경이 실제로 그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산 사옥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어떤 기업 내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뭔가 성남 FC에 후원을 하게 한 거 아니냐. 그 금액으로 지금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액수는 55억 원 상당액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년 전에도 똑같은 수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뀐 거 아니냐. 수사 결과도 뭔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시에 성남지청장이 사건을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수사에 제동을 좀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무슨 사정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경찰의 의견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관련자의 진술이 과거와 달리 번복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가 확보가 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검찰이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갈 텐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고 유죄 입증을 해낼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뭐 그 중요한 단서랄까요? 뭐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온 거는 밝혀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 보냈다는 공문 그리고 뭐 주요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 등이 좀 추상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 이게 법리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죄입니다. 이 기존에도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엇갈렸던 전례들이 많은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한 혐의로 이 법원에 넘겨졌었습니다. 제3자 뇌물. 그 당시에 성공미술관 측의 기업 후원금을 10곳에 내도록 강제했다라는 혐의였었는데요. 그때 신정아 씨가 운영하고 있던 미술관에 자신의 권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전부 무죄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후원을 독려하고 좀 독촉했다라고 해서 이걸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느껴서 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유죄가 성립할지는 좀 법적으로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또 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의 20여 곳을 압수수색한다라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건가요? 사실 새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던 게 벌써 한 4년 전이고요. 사실 성남지청에서도 그 당시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좀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뒤집을 만한 정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확보가 가능할지가 이 수사를 매듭지을 가장 관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관련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뇌물인 게 뇌물이 아닌 게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남FC가 시민구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대가성 있는 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첨예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단이 후원을 받는 거는 성남 FC만이 아닐 텐데 뭐 인천이나 경남 등은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후원이 좀 줄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은 경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경남FC도 시민구단입니다. 음. 과거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그 당시에도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했던 게 성과로 언론 보도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한 20억 원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FC는 문제가 되고 경남FC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냐라는 어떤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관련해가지고 뭐 전 정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문제 없던 걸로 나왔다. 대가성으로 뭔가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 권력은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지자체의 상당히 현안이기도 하고요. 부산 사옥이 성남에 유치가 되면서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대가 관계가 있다라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경찰의 수사 방향이 적행정에는 너무나 큰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무언가 분명한 단서, 증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비리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이 두 가지를 진상 규명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법안 명칭도 상당히 긴데요. 일단 짚어주신 대로 두 가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제기되고 있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 것 같습니다.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한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시효가 지났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허위 이력을 내고 이 교수로 채용이 된 이후에 급여를 수령한 부분까지 넓게 보고 사실대로 의율하면 시효가 남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법리 구성을 하기에는 좀 통상에 의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효가 넉넉하게 남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최근에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살 만한 녹취록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공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아니 민주당이 이거 실제로 사실상은 불가능할 걸 알면서도 이슈 띄우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특검법은 상설 특검이 있고 하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수순이 가능한데요.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법무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검사와 관련한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붙여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도읍 위원장이 지금 여당 의원으로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순히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건 법사위 제적의원의 5분의 3. 지금 그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의만 얻게 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상당히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통과가 만약에라도 되더라도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의석수가 필요한 거죠?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상 정말 뭐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에는 일정 뭐 부분 좀 뭐랄까 네. 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건 정말 상황이 많은 변동과 변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 비대위 체계였을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필요하냐.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지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이 한 60% 이상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여러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연 만약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뭔가 국민들이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다른 선택지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특검이 아닌 다른 뭐 방법이나 다른 뭐 대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지 않는다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법이 발의되도록 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긴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걸 저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좀 의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 검사, 특별 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 대통령이 이제 몸담고 있는 여당에서는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그런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이 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역시나 깔끔하고 쉽게 이 사법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법 과외 선생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